안녕하세요. 2023년 경찰 1차 헌법 기출지문이 되겠습니다. 헌법의 개념. 관습헌법. 관습헌법하고 성문헌법은 동등하죠. 동등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하다. 이거 중요하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합니다. 관습법의 요건 있죠. 관습의 요건. 이것은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효력유지 요건.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효력유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법률에 대해서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럼 관습헌법의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 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성문헌법이라 하여도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문헌법 하면 헌법조문이 1조부터 130조까지밖에 없죠. 따라서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지요.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의 발의. 헌법 개정 발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도 헌법 개정이 가능한데 다만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의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된 날 60일 이내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피고가 누구지 잘 보세요.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법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 기본 원리. 우리 헌법의 전문가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한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은 됩니다.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해석 기준인데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도 우리 헌법은 언제 제정됐나요? 1948년이죠.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하죠. 그리고 7월 17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입니다. 공무원제도,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지금은 이제 이름이요. 공직선거법으로 법이 이름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구조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자체장을 다 포함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무총리 선거 중립 의무 있다. 국무위원도 선거 중립 의무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도 선거 중립 의무는 있는데,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입니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구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7조 1항,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41조 1항, 67조 1항, 정당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는 헌법 116조 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적 요청이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적 공무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주체 보겠습니다.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법인에서 법인도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사과명령제도, 이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 법률로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배아. 초기 배아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객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기본권 주체성 없습니다.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자에 대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합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원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적에 따른 수일 한도 내,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전력 소음규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한, 요 단어 중요하죠. 과소보호 금지원칙, 최소한의 보호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반하여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위반이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보험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조항들이 권리 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정지 조건입니다.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인격권, 범죄 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범 건거라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지재 요청에 의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을 허용한 행위,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인격권 침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 80% 이상을 돌봄 지역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관련 부분, 돌봄 지역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평등권,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 차이가 없죠. 자,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입니다. 그래서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학생 선발 시기 구분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 과학고와 달리 지급, 일반고와 같이 지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전기통신사법 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에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 위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하게 하는 등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 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경범죄처벌법,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입니다.
적법 절차.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적법 절차 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계행정청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장 없이 수거 폐기. 자, 여기서 말하는 수거 폐기는 즉시 강제죠. 우리 경찰행정에서 말하는 즉시 강제입니다. 자, 근데 영장 없이 즉시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개인물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소유자 점주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행위. 검사의 회유, 압박하는 행위는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반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 절차 원칙 위배입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 청구. 자, 즉결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 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입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 이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야.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여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입니다. 사실조회는 임의수사.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 제공 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범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 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 규율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 원리, 적법 절차 원칙에서는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 서류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 열람등사의 허용 결정에 따라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헌법 12조 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 자, 이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헌법 12조 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됩니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 요건으로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됩니다. 자,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검사을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하여 시민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검사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기통신사업자 A는 검사을에게 갑의 통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갑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이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가 을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을에게 제공한 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는 갑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그리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의수사에는 을의 통신자료 취득, 임의수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밀행이란 말은 비밀리에 행해진다 이 말이죠.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갑에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통지하는 거 이건 안 되겠죠. 사전 통지는 적절치 않다. 사전 통지는 적절치 않다. 하지만 사후 통지는 해줘야 돼요. 근데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 위반입니다.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 적법 절차 원칙 위반. 거주 이전의 자유 보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또는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까지는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과 변경까지는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과 변경까지는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은 이것은요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비롯됩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중국적자라고 부르는 자죠.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병역준비형에 편입된 때 이거는 만 18세입니다.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이 출국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대상, 내용, 동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없다. 대상, 내용,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습니다. 특히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 타당한가, 법질서나 사회교원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대상, 내용, 동기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다. 이성적, 합리적, 타당, 법질서,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 이것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 병역법 조조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종교 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육군 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교, 자, 이 4개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 자, 이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 권력의 개입, 성교 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집회의 자유 보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회합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충분하다. 내적인 유대관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전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를 금지하는 집시법,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경찰이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을 하죠. 촬영하면 당연히 집회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촬영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요. 표현의 자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심의. 자,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유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입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입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 후보자 등의 지지 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실명 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 인정 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자료 제출,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 인정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침해.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변호사 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 침해. 헌법 21조 사항입니다. 언론 출판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유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유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한계 설정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한계 설정은 아니다. 보호 영역 한계 설정은 아닙니다. 정치적 기본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치적 주장. 이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그 밖의 정치단체,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 위반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성년 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공무단임권 침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러면 선고유예는요, 유예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 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 임용은 당연 무효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단임권 침해가 아닙니다. 청원권.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낸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한 게 아닙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 국회법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 심사, 결과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요리하는 자기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 통지하면 충분하지. 비록 그 처리 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이 말은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안 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 검정고시 출신자입니다.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대 수시모집 입시 요각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학력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도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 31조 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력 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 부담해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가하고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